실제로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을 이야기하고 아웃라이어를 이야기할 때는 양극단이 있는 거예요. 평균에서 양극단. 아주 높은 지능과 아주 낮은 지능을 가질 때 이 두 각각의 특성은 나름대로 그 사람의 고유한 개별적인 특성으로 봐야지 부족하고 채워져야 되고 고장난 거를 고쳐야 되는 그 마음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황상민의 라이브 심리 상담쇼 지금 시작합니다. Right now, right now. 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라이브 심리 상담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날씨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뭐 이제 서서히 가을이 오려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자, 요즘 살다 보면 뭐가 사람들을 하여금 걱정이 또는 삶에 있어 이 기쁨이 있을까요? 뭐 왜 저를 얼굴 보세요? 근데 나오신 분 누구세요? 네, 저는 게시판에 저를 보고 싶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네,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저씨예요. 여러분 팟빵 그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또 바쁘다는 핑계 대고 안 나오시는 또 우리 패널분들 또 나오시는 그런 희한한 일도 벌어지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자, 옆에 나오신 분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는 원지수라고 하고요. 네. 지난번에 한번 방송 나와보신 적 있죠? 네. 네, 어떠셨어요? 처음이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약간 너무 멍 때리지 않았나. 그렇죠. 뭐 익숙해지면 본인은 잘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겠습니다. 생각만 하면 잘해요? 카피라이터는 그냥 생각만 하면 착착착 생각이 잘 나시나 보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네요라는 말 뜻은 잘 안 된다. 그렇죠. 그 뜻이군요. 네. 그렇군요. 우리 마음은 있지만 항상 잘 안 되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인데, 그게 가장 참 뚜렷이 잘 드러나는 게 자식을 키울 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웃집 그 아저씨는 마이마루 무슨 마루? 네이마루를 꿈꾸는 또 자녀분을 키우고 계시다면서요? 네미라고 부르죠. 네미. 네, 애칭으로. 네. 옛날에 그 스페인에서 잘 뛰는 애, 뭐 지단 스페인이 아니고. 아니에요. 네. 어디에 그러면? 프랑스에. 프랑스. 네, 마르세유 출신이죠. 그래요? 그럼 교수님 프랑스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봉주르. 예. 그런데 스페인에서 뛰던 걔는 누구예요? 뭐 메시도 있고. 메시. 네. 메시. 네. 메시가 언젠가 메시를 꿈꾸는 아들도 뒀다고 그러는데, 이제 지단에서 메시에서 한 명이 지단 역할을 하고. 지단 역할을 중원을 하고. 코디네이터하는 역할을 하고. 한 명이 이제 그 사람들은 공을 잘 차니까 메시라고 부르는데, 꼬마가 이제 자기를 비디오를 보다가 자기 스타일은 네이마르라고. 네이마르라고. 네. 아빠. 그러면서 최근에 연봉 보면서 제가 극하게 메시라고. 메시에서 네이마르로 바뀌었군요. 연봉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자, 그래요. 어쨌든 자식을 잘 키워야지 뭔가 이 노후 미래도 생각할 수 있는. 오늘 그런 사연은 꼭 아니지만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어머님이 이런 사연을 보내왔어요. 한번 사연을 읽어봐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이자 장손 며느리 입사 17년차 직장인 여자입니다. 작년 막내 아들의 건강, 주위 산만, 틱, 잦은 학교 생활에서의 갈등 문제로 1년 휴직하는 동안 법륜 스님의 증문직설, 108배 수련, 오은영 박사 육아서, ADHD 관련 서적, 심리서 등등을 탐독하던 중 박사님을 알게 되어 선생님의 책도 읽게 되고 그간 활동하셨던 많은 심리 상담도 찾아 듣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아이를 인정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WPI 검사를 통해 저에 대해서도 아이에 대해서도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7월경 WPI 검사로 제 자신의 문제, 아이를 보면서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알게 되었고 많은 부분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아이는 초등 6년의 생활과 달리 중학교 가서는 개별반 소속으로 나름 잘 적응하고 있는 듯합니다. 막내 아들 위 두 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나
사실 모든 관심은 막내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 고민은 막내 아들이 정신병원에서 실시하는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60점에서 70점대 영역으로 경도 지적장애와 경계선을 넘나드는 지능지수를 가지고 있고 주의산만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잘 교육시키고 잘 키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WPI 검사상 휴머니스의 매뉴얼과 릴레이션이 높게 나옵니다. 우리 아들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교육을 시켜야 할까요? 초등 6년 동안 심리센터에서 인지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 등을 계속 해왔고 미술, 피아노도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할 때까지는 시켰습니다. 사실 지능이 좀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산만한 아이가 얌전해지길 바래 의사 처방에 따른 약도 먹였습니다. 지금은 작년에 다 나은 것 같았던 틱이 재발해 틱 약을 처방받아 먹이고 있습니다. 중학교 개별반은 정규 수업이 아닌 개별 수준에 맞는 수업을 진행한다고는 하는데 실제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낮은 단계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체험활동, 피자 만들기, 안전교육, 성교육, 진로교육, 바리스타 도예교육 같은 체험 위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수학, 국어는 1대1로 수업해 주시는 학원에서 따로 아이 수준에 맞게 학습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래 아이 아빠가 주말마다 1시간 남짓 거리에 부지를 매입해 감자, 고구마, 사과 나무 등을 심고 가꾸고 있는데 아이가 아빠 따라가 직접 흙도 파고 감자도 심고 물도 주고 사과나무 지지대 설치도 도와주며 함께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아이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향으로 아이를 교육시켜야 할까요?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은지에 대해 제 자신의 욕구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사연 작성이 늦어졌습니다. 꼭 상담받고 싶습니다. 네. 어머님이 참 여러 가지 노력을 참 많이 하시네요. 이 어머님 WPI 프로파일을 딱 보는데 에이전트 이렇게 만빵인 분이니까 애 힘들겠네요. 진짜. 야, 어떻게 보면 이 어머님 헌신적으로 애에 대해서 몰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애는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유리병 같은 아이를 엄청나게 돌려가지고 그렇네. 참 아이가 엄마 좀 날 내버려둬 난 그냥 내가 내대로 살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지낼 것 같은데 참 아이 프로파일도 같이 여기 왔어요. 그래서 아이 프로파일은 사실 지금 이 아이가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60점 70대 영역으로 경도 지적장애와 경계선을 넘나드는 지능지수를 가지고 있고 주의 산만한 경향인데 그런 아이가 WPI 검사를 해서 놓은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거를 믿을 수 있는 거 없는가, 정확하게 됐는가 없는가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기본적으로 휴머니스트 성향에 상당히 매뉴얼이 일치되는 안정적인 게 나왔다는 거 봐서 이 어머니가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일부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일부는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어머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문제는 뭔가요? 잘 키우고 싶은데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 같은데. 많은 분들이 참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아니냐. 그리고 또 뭐 ADHD, 뭐 틱이 있어가지고 이 약도 먹고 있다. 진짜 정신병원에서 실시하는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60, 70대 영역에서 지적장애 지능지수 있다는데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사실은 60, 70이면 정박하거든요. 정신박약이라고 해가서 보통 이거는 이 정도 점수인데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 아이가 정상 지능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학습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지능 검사 점수 하나로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제 지능 검사에 대해서 알면 이제 운동성 지능하고 언어성 지능이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또 구분이 되고 그 밑에서 하위 검사들이 쫙 있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언어성 지능에서 WPI 검사를 했을 정도면 적어도 한 100 정도는 나올 거고, 그런데 운동성 지능에서 뭐 상당히 60 또는 50 나오는 그런 차이가 있든지
아니면 언어성 지능도 한 뭐 7, 80밖에 안 되고 운동성 지능도 뭐 6, 70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정보들이 더 있었으면 훨씬 더 제가 이야기하기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그냥 경계선상의 지능지수와 주의 산만 경향이다. 그런데 휴머니스트 성향하고 이 매뉴얼이 일치한다. 왜냐면 이 아이가 지금 사실은 휴머니스트 성향, 에이전트 성향, 아이디얼리스트 성향 이 세 가지가 같이 있고 에이전트까지 같이 있는 거로 거의 다중이거든요. 네. 자중인데 릴레이션이 높다. 이러면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 한 가지는 초등 6년 동안 심리센터에서 인지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를 계속 해왔고 미술, 피아노도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할 때까지는 시켰고 와 그리고 지능이 좀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산만한 아이가 얌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의사 처방에 따른 약도 먹였대. 아이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년에 다 나은 것 같은 틱이 재발해서 틱약을 먹었다. 그럼 아이가 얼마나 불안했던 상황에서 다시 불안해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 어머님이 진짜 너무너무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이 어머님 진짜 노력했는데 막내 아들의 건강, 주의 산만, 틱, 잦은 학교 생활에서의 갈등. 학교 생활에서의 갈등은 이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다니면서 다른 아이한테 이상한 아이로 많이 보였다라는 거고 좀 적응을 못하거나 또 왕따 당하는 거, 뭐 이상한 행동,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주의 산만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뭐 ADHD 진단도 받았을 테고 근데 그게 지능지수가 떨어져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아마 진단을 내렸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옛날에는 한동안 또 유행에 따라서는 유사자폐 뭐 이런 것까지도 또 진단을 정신과 의사들이 막 내려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정신과 의사들이 내리는 진단은 진짜 소아정신과 의사들조차도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제한적이고 대개는 웩슬러 지능검사 그 점수 가지고 그냥 아주 점수가 사실 80점 이하 정도면 다 경계성 지능장애 수준으로 다 몰아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사실 그 지능검사 점수라는 것이 그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지능검사를 받았는가 그리고 아이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그 부분에 대한 정보하고 잘 연결해야 되는데 재밌는 건요.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지금 중학교 개별반에서 정규 수업이 아닌 개별 수준에 맞는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실제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낮은 단계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이거 진짜 좀 이상하죠. 네. 그리고 또 아이에 대해서는 이 학원에서 선생님이 따로 또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 경계성 지능 장애 또 좀 요즘에는 장애반도 통합교육이라 해가지고 일반 애들하고 같이 이 교육을 하는데 개별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주로 이 장애 아이들한테는 체험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피자 만들기, 안전교육, 성교육 또 진로 교육 해가지고 거의 다 바리스타와 도예 교육을 시켜요. 왜? 너는 제대로 못하니까 커피 만드는 거나 도예 만드는 거로 니 먹고 살아갈 거를 걱정하렴. 그러니까 이게 가장 낮은 수준의 지적인 능력을 요하는 이 먹고 사는 일이다라는 그 도식에 애를 이런 걸 시키는 거고 그 교육에는 거의 안 시키는 거예요. 영어 수학 교육은 1대1로 수업해주는 학원에서 따로 수준에 맞게 학습을 하고 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기를 이 부모님은 원할까요? 어떤 마음에서 이 아이한테 이 교육을 시킬까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지능과 안정된 아이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쪽으로 최대한 밀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정상인이란 범위라고 본인이 생각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으로. 아니요.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지금 아이한테 체험 활동과 진로 교육이라고 하는 체험 위주 활동을 시키는 거는 일종의 이 뭐 정박아라고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지능이 조금 낮다라고 생각하는 이 장애 아이한테 사실은 우리가 신체 이 능력이 떨어지거나 신체 기관이 손상돼서 생기는 장애와 마찬가지로 정신지체의 경우에도 장애고 그걸 보통 이제 발달 장애까지로 언급을 해요. 정상적으로 자라나거나 성장해야 되는 이 지적 능력에서 떨어졌으니까 이걸 발달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발달 장애를 마치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IQ 120 내지 130은 돼야지 살만할 거다. 축구를 하려면 전부 다 나루나 지단이나 뭐 그 아까 뭐라고 했지? 지단 말고 또 메시 수준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축구를 시키는 거 하고 마찬가지의 생각들을 부모님들은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뭐 키는 다 180으로 돼야 되고 160인 니는 루저야 이렇게 믿는 거 전혀 다르지 않은 생각이라는 생각은 없거든요. 꼭 사연자분뿐 아니라 우리들은 종종 불안할 때 과도한 방어를 하게 되죠. 또 그런 것처럼 최상의 상태여야지만 살만할 거라 생각하곤 하죠. 물론 자식이 잘 되길 원하는 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이런 좋은 의도가 종종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때가 있죠. 안타깝게요. 이제 효과가 없는 노력은 중단하고 의도와 효과가 일치되는 방법을 찾아볼까요? 근데 저는 잘 묻고 싶어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뭔가요? 당신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의 특성이 뭔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어머님은 에이전트, 네. 또 이 아이는 휴머니스트 성향이네. 그럼 휴머니스트한 아이가 사람들하고 지내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고 휴머니스트인데 로맨티스트 성향이 있네요. 그러면 이 아이는 사회적인 특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지적 능력은 상당히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에 대한 예민함 또는 사람에 대한 관심 또 사회 현상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거는 되게 높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드러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 아이를 이해하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아이를 보는 거 거의 생각을 못하고 이 어머니가 사실은 에이전트 때문에 더 그럴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이 어머니 삶은 보면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이자 장손의 며느리에. 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리고- 자기의 미션 이렇게 그렇죠. 딱 입사 네. 17년차 직장인 여자. 오, 시간 야, 이분 슈퍼우먼이세요. 대단하신 거거든요.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있어 완벽을 기하는. 네. 그런데 막내 아들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쏟고 모든 다양한 교육을 시켰는데 막내 아들이 지적인 능력으로만 이 아들이 경계성 지능 장애라는 것만 생각했지 이 아들이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저희 지적 능력과 비교되는 상당히 많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경계성 지능 장애를 겪고 있을 위험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이 지능이 좀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가 평균 수준보다 떨어진다라고 이 생각할 때는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생각하죠. 항상 네. 평균 네, 이상은 이상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나 이 아이만의 특성이 뭔가에 대해서 관심은 기울이지 않는 그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거든. 이와 비슷한 어떤 분, 저한테 상담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상당히 처음에 지능검, 웩슬 지능검사에서 거의 50, 60 수준으로 받았다고 그래서 진짜인지, 왜냐면 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를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WPI 검사, 그래서 한글은 읽을 줄 아냐니까 한글은 읽을 줄 안 돼. 아이가 근데 고등학생이었어. 근데 제가 갸우뚱해서 그럼 한글로 읽을 줄 알면 WPI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검사 왔는데 아주
M자 유형의 아주 일치된 형태로 나온 거야. 어? 얘가 그러면 이해를 했다는 건데, 왜냐면 이해를 못하고 응답을 하면 이게 완전히 서로 어긋나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리스판스 하는 거는 상당히 전형적인 이 지적 장애 있는 아이의 특성인데, 이야기하는 방식이 나는요 이렇게 좋아해요. 나는 친구랑 사귀는 것도 좋아하고요. 저는요 웃는 것도 좋아하고요. 저는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캐하라고 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 누구야? 그러니까 저는요 캐하라고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저는 사람이 좋아요. 그럴 때 이제 아이가 뭐 내가 보이는 반응하고 별 관계없이 자기 할 이야기만 계속 할 때는, 그때는 이거를 지적인 능력이 떨어졌으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자폐 성향이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 그럴 때 그 아이 보고 이제 몇 가지를 시키니까 자기 나름대로 아주 얘가 자기 표현하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 잘해요. 그랬더니 얘가 글을 쓰는데 글을 아주 자연스럽게 못 써요. 왜냐하면 본인 신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지적인 능력의 문제인지 그거를 표현하는데 프로덕션 하는데 쓸 문제인지 그게 같은 게 어떠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가장 많이 제안해 주는 게, 애가 키보드를 독수리 타법을 쓰더라도 키보드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모니터에 표현해 주는 그 연습을 시키는 게 많이 하는데, 혹시 그거 해보셨냐고 했더니 그거는 안 시켜봤대요. 고등학생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보통 중학생 정도면, 이런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ADHD 있고 틱이 있고 그러면 내 생각에는 자기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본인이 잘 사용하지 못했는데, 그걸 단순히 그냥 미술, 피아노, 언어치료, 놀이치료 이런 거로 하면 자기가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는 시간, 내가 조금 수용되는 시간을 가지는 수준에 거쳤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차라리 이 체험활동도 피자 만들기, 바리스타 교육, 도예 교육 이런 거 대신에 이 아빠가 참 주말마다 1시간 남짓 그리러 가서 조금 그긴 한데, 거기에 감자, 고구마, 사과나무 심고 가꾸고 흙도 파고 감자 심고 물도 주고 지대 설치도 하는 이런 활동이 이 아이한테는 실제로 훨씬 더 본인이 누군가와 공감하고 또 본인이 느낌을 가지고 생명체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더 잘 느끼는 체험 활동이거든요. 맞아요. 나를 표현한다, 표출한다. 그건 지능이 있어도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뜻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 못하는 사람이 많죠. 본인은 딱딱하다라고 표현했는데 남들은 부드러워 보인다 하는 것처럼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만들어지는 모든 것이 모두 자신의 필요나 감정을 표현하고 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잘 될 때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분이 막연한 불안과 추측으로 아이를 자신이 생각한 좋은 쪽으로만 만들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일반인 시선의 정상 기준에서 전응아라는 명칭을 피할 수가 없겠네요. 솔직히 특성이라는 것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황심소에 고민들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혹시 특성을 발견한 다른 예가 있을까요? 사실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 자폐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나중에 이 동물학을 전공해가지고 지금도 아마 콜로라도 대학인가 아리조나 대학인가에 생물학과 교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룬덴이라는, 갑자기 전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자분인데 그분 자폐. 근데 그분 영화도 나온 것도 있어요. 동물과 이야기하는 사람. 이래가지고 미국 전역에 사육하는 사육장을 이분이 거의 반 이상을 이분이 설계했어요. 이야기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거의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도 뭐 거의 제대로 거의 버림받다시피 한데 이분 어머니가 얘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그분이 가진 특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폐 성향이 높은 애들은 이 텍스트로 된 이 정보 처리보다는 이 비주얼 싱킹을 하는 게 상당히 뛰어나요. 나중에 왜 동물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게 됐냐면 동물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 대신에 본인이 경험하는 빛이라든지 공간에 대한 감각이 오는 거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데 동물들이 특히 소 같은 경우에 도살장에서 이제 소들이 가축 축사해서 이제 도축하는 대로 갈 때 되면 어느 순간에 되면 그 소들이 안 가려고 막 버텨요.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가 죽으러 가는 거를 알게 돼서 버티는구나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막연히 생각했는데 네. 그런더니 처음에 자기가 동물 농장에 있을 때 동물들이 이제 이 수로를 따라서 가면서 이제 본인들 오물들 싣고 막 이제 청소를 하는데 그 수로를 가면 앞이 캄캄하게 보이면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동물을 끌고 들어가면 동물이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포심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빛하고 이 움직이는 그가 동물이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일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런 데서 자연스럽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 다른 공간으로 이전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빛이 조명이 바뀌고 되면 걸어가다가 멈추잖아. 네. 그럼 뒤에서 몰려오는 소들이 앞에 있는 소들을 밀고 그래가지고 압사가 되고 막 난장판이 벌어지는 그런 게 항상 본인이 이제 이 농장 체험을 할 때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 사람이 동물과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식의 칭호도 있는데 그거는 이분이 가지는 자폐적인 성향이 그걸 읽어낸 거예요. 읽어낸 거예요. 네. 근데 이 어머니가 진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면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봐야 되냐 하면 일반적으로 정해진 평균적인 지능 수준으로 애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 우리가 장애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기본적인 심리는요. 평균에 미달하는 애. 그래서 뭔가 부족하는 애. 그거를 채워주면 얘가 그나마 살아갈 것이다. 네. 이래서 교육을 시켜요. 그거는 마치 인간에게 있어의 장애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기보다는 고장난 기계로 생각하고 그 기계를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이 어머님은 엄청난 노력을 하신 거거든요. 그것도 에이전트시니까. 네. 또 그런 거. 그런데 우리 모두는 사실은 뭐 여기는 카피라이트분 네. 원 선생도 장애가 심한 장애가 있죠. 어떤 장애가 있을까요? 네, 본인의 장애를 모르는 장애가 있어요. 네, 우리 옆집 아저씨도 장애 있는 거 아시죠?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요, 인간은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는 아무런 장애가 없고 자기는 가장 이상적인 완벽한 인간, 마치 아리안 종족의 후손이라고 믿는 그런 식의 사고로 자기 자신의 주위를 보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심리학을 역사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는 이슈예요. 이 평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하거나 정상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간을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심리학에서는 논란이 되는데 정신과라는 영역에서는 정상이라는 기준을 해가지고 그렇네. 실제로 이 양극단으로 치우친 특성을 가진 사람을 비정상이고 고장났고 그렇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라는 그 방식으로 정신과에서는 약을 쓰고 뭐 치료를 한답시고 난리를 치는데 진짜 한 인간이 자라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기준에 상당히 우리가 어긋나 있더라도 보통 이거를 이제 말콤 글래드웰은 아웃라이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웃라이어를 이해할 때 그걸 마치 아주 정상 범위에서 넘어선 뛰어난 천재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을 이야기하고 아웃라이어를 이야기할 때는 양극단이 있는 거예요. 평균에서 양극단.
아주 높은 지능과 아주 낮은 지능을 가질 때 이 두 각각의 특성은 나름대로 그 사람의 고유한 개별적인 특성으로 봐야지 부족하고 채워져야 되고 고장난 거를 고쳐야 되는 그 마음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아이를 교육시킨다는 것은 이 아이를 평균적인 아이로 되려고 끼워 맞추려고 이 어머니가 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뭔가를 정확히 해가지고 이 특성을 통해서 아이가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거. 왜냐면 애가 틱이 났다는 거는 엄마가 지금 애 불편하다. 엄청 불편한 환경을 만들고 무리를 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빠랑 같이 흙을 파고 감자도 심고 물도 주고 나무도 하고 그럼 우리 아이를 농부로 만들어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아이는 생명체가 어떻게 바뀐다는 걸 알면서 나중에는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박사처럼 이 동물을 어떻게 편안한 환경에서 키우고 또 그 동물들을 좀 더 복지를 향상시키고 그거는 미국의 축산업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걸 하는데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기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이 아이가 일반 사람들은 늘 공부 웬만큼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평균적으로 대학을 나와가지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회사에 들어가서 노예와 같은 월급쟁이 삶을 사는데 이 아이는 본인이 자기의 특성을 정확히 알면 누구도 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그렇죠.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뭔가 이 엄마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이 아이는 이 아이 나름대로의 특성을 잘 발휘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의 욕구는 어머니처럼 17년 동안 직장인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나처럼 그래도 미니멈한 수준에서의 직장인으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아니면 경계성 수준에서의 직장인으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혹시 이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또는 지능을 높이시려고 하지는 않으셨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하시면 이제는 다시금 한번 이 아이가 가지는 특성은 그러면 뭐로 발휘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그냥 조직에서 주어진 일을 무작정 하는 형태로 발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특성이 잘 발휘되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의적이고 남들과 다른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을까? 그거를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동안 나름대로 참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네 나름대로 참 삽질도 이렇게 우아하게 하실 수도 있네요. 훌륭하세요. 그렇지만 뭐 학대를 한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학대일 수도 있나요? 방치한 게 낫나요? 이런 경우에는 네 저도 참 이야기하기 힘드네요.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할지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이럴 때 좀 더 특별한 아이를 가진 부모가 가지는 딜레마가 바로 이런 겁니다. 또는 정상분포 양극단이 있는 아이를 가지는 아주 천재라고 하는 아이 또는 그렇지 않고 아주 둔재라고 하는 아이를 가진 부모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나요? 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요?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어머니가 당장 평균을 향해서 아이를 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세요. 그냥 장애이기 때문에 무조건 장애 치료, 발달 장애 바우처 받아가지고 또는 좋은 선생님 찾아가지고 무조건 정상하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아이를 정상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가지고 있는 남다른 특성을 죽이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된다는 것 그것도 한번 꼭 생각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뭐 패널 나오신 두 분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니 실감은 뭐 교수님처럼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저도 이제 애가 틱이 있을 때 처음에 굉장히 놀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분이 접근하는 방식이 누구나 봐도 부모가 되게 헌신적으로 보일 건데, 네.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애쓰는 부모의 모습이지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틱이 재발했다고 틱 약을 처방하는 그러니까. 이런 틱 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틱 약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지? 그러게요. 그건 신경이완제거나 근육이완제지 자는 약이죠. 아니면 수면제지. 자는 약이죠. 어떻게 틱 약이 있을 수 있는? 세상에 이
무식한 부모라고 욕은 할 수는 없지만 너무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만일에 문제 방향을 잘 잡으시면 그때는 또 맹렬하게 또 A의 특성을 알아보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방향만 잠깐만 틀어주시면은 네. 네.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 이런 그러니까. 사연을 보내신 것 같아요. 음. 네. 우리 자녀가 내가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못하고 실망을 준다고 해서 당장 영양제 주입하고 당장 약 먹여가지고 인간 만들겠다는 생각 제발 버리시고요.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아프다는 건 고장난 기계의 부속품을 고치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 그 생각을 꼭 이 황심서 들으시는 분은 꼭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제 방향을 잡으셨으니 열심히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템플 그란딘처럼 자신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보호자를 만난다는 건 아이로서도 참 축복받은 일이겠죠. 그런 부모가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특성을 파악하고 나를 안다는 건 참 중요한 일 같습니다. 자신의 특성을 찾아가는 끊임없는 노력 잊지 말아야겠어요. 자,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네, 원지수였습니다. 네, 카피라이트인데 카피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저씨 빨리 네. 픽업 가셔야 되나요? 네, 네, 빨리 축구장에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의 이경선, 편집의 박수민이었습니다.